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그룹의 원흉인 상패를 이끌게 한 원흉인 이 메리츠 증권이 또다시 그 비리를 저질렀죠. 과오를 저질렀어요. 이 건에 대한 아티클이 실린 게 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의 상패를 유도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이제 사측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왜 가처분 신청을 했느냐? 차라리 주주 입장에서는 정리매매를 빨리 하게 해서 현금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 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새롭게 양수 겹장 이슈를 가진 대박주를 하나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화그룹이 지금 정지 중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대박주도 눈여겨보시고 매매 동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호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쪽에 대박을 목표로 하는 종목입니다. 네, 꼭그 경청하시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화그룹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끝까지 방송을 드릴 거고요. 이화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신속한 소식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IB,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메리츠 증권 보도 내용이 좀 있죠.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7일 날 11시 37분 발 기사로 기획 시리즈로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화전기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그 해외 IB에서 일처리 잘못했죠. 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화그룹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지난 일이 돼버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억울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메리츠 증권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자, 여론적으로 이화그룹의 주주들한테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비율을 오류로 해가지고 미 주식시장에 혼란을 유발했다. IB 쪽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네, 그리고 이화그룹 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건 좀 힘들겠지만 여론몰이를 하는 데에는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티클이에요. 실제로 요번에 메리츠가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IB 종목인 MGO 그리고 HMR 이쪽 합병 과정에서 30대 1의 교환 비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1대1 비율을 해서 지급을 한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거. 자, 이건 대단히 큰 오류죠. 메리츠 증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법적인 조치를 안 당하고 계속 생존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여하튼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다시 한번 이화그룹에 대한 잘못됐던 점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고 있는 가처분 신청 심사를 받고 있는 이화그룹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건이 상황을 반전시킬 이슈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건에 대한 아티클이 자꾸 나오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가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측이 사실 고의 상패를 하려는 건의 상황으로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경영진 신 대표라든가 또 뭐 구모 씨, 김모 씨 잘 아시죠? 예. 이쪽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상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근데 왜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사측에서 했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흉내만 낸 거예요. 그렇죠? 저는 흉내만 냈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소액주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의무 방어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의무 방어전 정도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있고 면피를 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지금은 면피를 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죠? 경영진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가지고
면피를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주보호 목적이라면 소주연의 사회이사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전혀 지금 현재 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소액주주 연대 이쪽에 압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압력을 받아서 마지못해서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임원들 같은 경우도 책임을 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도 했다 이런 건에 대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지난 일이고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물론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측의 노력이 전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경영진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처분 신청이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큰 변화가 있었다 요즘 며칠간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빨리 정리매매 시켜서 황금화 시킬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리매매 때 주가를 등락을 시켜서 차익을 먹으려는 그런 정매꾼에게 주식을 절대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안 좋다 하더라도 이제 정리매매 기간이 반드시 주어지니까 이때 정리매매꾼보다 더 높은 가격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EQ셀 같은 경우의 사례를 제가 이전에 주가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변화됐던 재료, 메리츠 증권에 대한 부분하고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사측의 의도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색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면 바로바로 연락을 좀 드려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볼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EID,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새롭게 이화그룹 매매 정지인 상태에서 대박을 좀 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대박주를 하나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